지금 결혼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2, 3년 정도, 뭐 혹은 4,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이는 돈들이 뭐 적게는 뭐 5천,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억, 2억으로 과연 보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 첫 집은 아파트 전월세를 구하는 게 좋을지 아님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만약 매매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최근 부동산 이슈들하고 2030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얘기들을 한번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찬찬히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시면 그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이슈가 이제 곧 정부에서 대통령과 부동산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권 초기의 목표가 코스피 5,000포인트였었는데 무려 9,300포인트까지 넘었으니까 이 주식시장의 목표는 다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잘 돼서 정말 9,000포인트까지 쉽게 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이 2030 청년분들이 돈들을 생길 때마다 주식 투자에 넣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이슈를 같이 생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전월세 사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란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였는지 아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요즘 결혼을 한다고 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 결혼을 한다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좀 빈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신기하게도 결혼한다고 오는 후배들이 한 달에 몇 명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들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5년 동안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 월세도 없던 것 같습니다. 전세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보금자리 마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전세 월세든 구하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결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좀 미뤘던 것도 있겠지만 최근의 이슈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좀 확신을 하게 됐냐면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뭔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젊은 결혼하는 세대들이 선택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돈이 없죠. 많이 없죠. 당연히 2030 분들은 종잣돈이 없습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정말 부자야. 그래서 뭐 증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지불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없죠.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하고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2, 3년 정도 뭐 혹은 4,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이는 돈들이 뭐 적게는 뭐 5천,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억, 2억으로 과연 보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추천을 해서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분의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새 집이에요.
새집인데 정확히 입지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부천시 옥길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들입니다. 매매가가 한 6억 정도 돼요. 6억 정도. 새 아파트입니다. 20평대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생애 최초기 때문에 약 70%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비규제적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충분히 대출 받아서 돈이 남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새 집인데도 더 예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최근에 한 친구는 옥길지구는 이제 준신축에 가깝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고 10년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친구는 1억 종잣돈으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이었어요. 5억. 여기는 이제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 구축입니다. 근데 그걸 사기 전에 저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사도 되냐고. 그래서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된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첫 집 마련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시세가 올라가는지만 제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올 초였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진 금액으로 살짝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최소한 1억에서 2억은 올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도 지금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했고 구축으로도 마련을 했는데 저는 이 두 커플들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용기를 내준 것들에 대해서. 왜? 저한테 결혼한다고 오는 이제 그런 후배들 중에서 대부분은 집 마련에 대해서 상상도 못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닌 곳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특히 서울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좀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는 다 하셨죠?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직장 옆에 있는 직주 근접 있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거리여야지 집의 위치, 보금자리가 결정된다는 포인트를 일단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주 근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디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가를 봐야 돼요.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가장 일자리가 많은 시군구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는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가 한 70만에서 8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강남구에 사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강남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78년도에 탄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첫 집을 말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거기 원래 살았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강남이 아니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강남역을 선택하는 것이죠. 뭐 서초구나 송파구. 여기도 비쌉니다. 여기도 여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집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안 되면은 그 옆으로 가는 겁니다. 동작구, 강동구. 여기도 좀 비싸죠. 예전엔 비싸지 않았어요. 최근에 더 비싸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 강동구도 힘든 사람들은 또 그 옆으로 갑니다. 뭐 영등포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구로구, 금천구, 또 오른쪽으로 가면 하남시가 있죠. 그리고 살짝 위로 가면 구리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 자금력에 맞는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아마 서울의 그런 핵심 일자리 지역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지들을 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 신혼부부들도 처음에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비규제 지역을 찾아봐라 였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비규제 지역은요,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규제 지역이 어딘지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25개 구하고요, 경기 남부에 있는 그 당시에는 12개 시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쪽만 규제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 지역들은 이제 DSR, LTV 뭐 이런 좀 대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LTV가 이건 주택 총 금액 대비 몇 프로 대출이 나오냐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이면은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잣돈이 3억 필요하죠. 근데 3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비율로 그런 지역들을 추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구리시, 뭐 의정부시, 남양주,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부천, 인천 서구 뭐 이런 지역들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지역들은 비규제이기 때문에 LTV가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요,
10%를 더 해줘요. 80%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고양시 화정구 덕양구 화정동에서 20평대 아파트 5억에 산 친구는 80% 대출을 받는데 4억을 받은 거예요. 1억만 있으면 되죠.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집을 사는 것이 안전한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요, 일단 첫 집은 그냥 사라고 말씀드려요. 설사 잘못 샀다 하더라도 팔 수만 있으면 돼요.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빨리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집은요, 제가 아무리 용기를 가져라, 대출 많이 받아라,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도 안 들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또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첫 집을 사고 나면은 바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인사이트가 팍 생깁니다. 입지가 좋으면 더 비싸긴 한데 더 많이 오르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경험을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양시 덕양구는 아주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적당히 좋아요. 이게 첫 집으로 좋습니다. 적당히 좋은 것들, 수요가 적당히 있고. 왜? 적당히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좋은 지역들은요 막 올라요. 근데 적당히 좋은 지역들은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막 올라간 다음에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적당히 좋은 지역에 살다가 아주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 용기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지역을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들 더 많이 받게 되고,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저기는 왜 집값이 빨리 오를까를 고민해 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일 겁니다. 일자리가 가깝고 인프라가 좋고 새 아파트이거나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런 지역들을 본능적으로 내가 살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집이 없으면요, 뉴스에 신문에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와도 그냥 스킵이 돼 버리거든요. 그냥 하이닉스가 올랐네, 빠졌네, 삼성전자가 올랐네, 빠졌네, 아이브의 안유진이 DH 방배에 줍줍으로 청약 당첨됐네, 로또 아파트 됐네, 배 아프네,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안유진처럼 혹시 나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안유진은 나이도 결혼도 안 하고 가점도 낮은데 어떻게 당첨이 됐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제로 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궁핍에서 부동산 관련 지식과 노하우들을 찾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투자, 첫 내 집 마련은 적당히 싸고 적당히 어설프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 하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년 중 언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최근에 정책들을 보니까 뭔가 청년들이 대출을 받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년들은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오면 그에 맞게 대출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이 안 나와요. 왜? 대출 총액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꼼꼼히 보니까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7월 달인데 7월 달은 뭔가 좀 살짝 위축이 된 느낌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또 대출 많이 받는다고 또 막 뉴스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요,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를 합니다. 1년 동안 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을 늘 이렇게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이 대출 총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대출을 덜 받았을 때가 많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반기 가면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그러니까 은행은요, 빨리 팔려고 이제 많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부동산 대출을 다 받아본 경험자들은 연초에 대충 잔금을 치려고 하죠.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는 가계 총량이 막 늘어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계약을 언제 하든 상관없는데 잔금 있죠. 대출이 실행될 때는 연초에 잔금 일자를 맞추는 것이 내가 대출 받는 데 유리하겠죠. 그러면 아마 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잔금을 친 사람들은 잘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가 세제가 좀 특이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그 하루에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유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야 돼. 상반기에 사게 되면. 근데 보유세를 내더라도 저는 상반기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대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대출이 많이 나와야지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말에는 그러면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연말에 집을 사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정책들이 연말에 많이 나와. 특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요.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파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급매예요, 급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층들은 상반기 때 사시고 뭔가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쪼달려서 급매물, 좀 싸게 내놓는 매물들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한두 번 사보면 다 알게 되는 얘기들인데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해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뉴스도 나오고 뉴스가 나한테 유리한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부동산 첫 집 마련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 집 마련과 지역과 대출 얘기를 했습니다.